모유 먹는 아이들은 모유에 너무 좋은 유산균이 다 들어가 있어. 분유 먹는 애들 분유에 들어가 있어. 비타민 D 먹으면 비타민 D 들어가 있어. 그거를 또 굳이 더 챙겨줘야 되냐?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전문의 미니아빠입니다. 소아청 성형과 전문의 신유아빠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팬미업도 했고 저 강연이나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질문 되게 많아요. 신생아들도 영양제 먹여야 돼요? 근데 뭐 영양제에 대한 질문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신생아 때는 왠지 조심스럽기도 하고 막 건강이 뭐 예민할 때고 그러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전 영상들에서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 주제만 정리를 한번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신생아들이 영양제가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오, 결론적으로는 그래? 영양제를 먹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기인지 만사가로 태어난 아기인지에 따라 또 다르고 만사가 아이들 중에서도 모유 수유하는 애인지 분유 수유하는 애인지 혼합 수유하는 애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일단 이른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부터 먹이던 게 있을 거고요. 퇴원하고도 주치의 교수님을 몇 번 만나러 갈 테니까 그때 상의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이의 상태, 가지고 있는 지병 이런 거에 따라서 먹이는 게 되게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른둥이 아이들은 같은 영양제도 만사가 아이들보다 용량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오늘 영상은 만사가 아이들을 조금 기준으로 그리고 후기 미숙아 아이들 중에 이제 뭐 NICU에 입원하지 않아도 됐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항상 누누이 말하지만 신생아가 복용해야 되는 영양제 1번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칼슘 흡수를 돕고요. 그리고 칼슘이 뼈로 가는 걸 도와서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고 또 이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면역력도 같이 결핍이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비타민 D 하면은 보통 이렇게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좀 어렵고 햇빛을 쬐야지 잘 된다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생아들 밖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 일단 몸을 꽁꽁 싸매고 있고 하다 그러니까. 보니까 자외선 노출을 많이 하기가 맞아요. 피부가 좀 약하니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래서 먹어서 보충하도록 많이 하게 되고 태어나자마자 수유만 문제 없이 한다면 바로 먹여도 돼요. 보통 이제 저희가 권장하는 양은 비타민 D가 만 11세까지는 하루에 200IU, 그러니까 5 마이크로그램. 만 12세 이후에는 400IU. 성인이랑 똑같네. 성인이랑 똑같아요. 맞아요. 어린 아기들이 저칼슘 혈증이 생겼었다. 이런 아이들은 조금 더 많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비타민이 결핍이에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가 있는데 한국인 중에 비타민 D 결핍이 80에서 90% 정도 되고 필요량의 한 30%밖에 안 된다. 근데 그거는 나도 결핍이더라고. 모유를 먹는다면 당연히 비타민 D를 좀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어떨까? 이거 좀 생각해 보면 분유 먹는 아이들은 요즘 분유에 비타민 D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맞아, 해요. 대부분 다 들어있는 것 같던데. 이 영양 성분표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이게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국산 분유의 영양 성분표예요. 여기 보면은 분유 100ml당 비타민 D가 1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5 마이크로그램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500ml 이상 분유를 먹는다. 거의 한 생후 한 달 정도부터면 거의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충분히 보충이 돼서 사실 뭐 신생아 시기에 비타민 D 영양제 해서 주시는 건 뭐 괜찮지만 애가 하루에 500 이상 먹는다라고 하면 굳이 비타민 D 영양제를 주려고 노력하진 않으셔도 되는데 비타민 D 영양제가 한 달치 먹고 남잖아. 그러면은 되게 많이 남아. 같이 먹었어. 맞아요. 어른들 같이 먹으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신생한테 한 방울 먹는 거다 그러면 어른 2방울 먹으면 되고 그 위에 형제들 있으면 같이 먹으면 되니까 그렇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저칼슘 혈증이 왔었다. 병원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 아이가 분유를 하루에 500도 못 먹는다. 아니면 500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개운하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비타민 D를 보통 드롭 형태로 애기들이 그럼 나오니까 좀 한 방울씩 추가해 주면 되겠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난 뭔지 알 것 같아. 철분. 아 이게 이거는 우리가 중요하지, 뭐. 워낙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철분은 인간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 피 중에서도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의 주성분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산소 운반을 해주는 영양소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성장하려면 성장하는 세포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세포들이 연료를 태우려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뇌에서 에너지를 소모할 때도 산소가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활동과 성장의 기본이 산소이고 그걸 운반해주는 게 철분이기 때문에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완전 모유 수유하는 경우에는 철분제를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생후 100일 정도 되면은 철분제를 먹여야 된다라고 음. 말씀을 드려요. 엄마 모유 속에도 철분이 들어있긴 해요. 그리고 이 철분이 흡수가 되게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로부터 받은 철분을 소모하면서 모유로 받는 철분으로 보충을 하고 있다가 급성장기가 오면서 철분이 또 많이 소모가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몸이 크면은 몸에 피가 많아지잖아요. 몸에 피가 많아질수록 몸에 철분이 많이 필요해. 하루에 철분이 필요한 양이 어떻게 계산되냐면, 만 1살 미만의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만사가 기준으로 하루에 몸무게 1kg당 1mg의 철분을 먹어야 돼요. 최대 하루에 15mg까지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kg짜리 약이다 그러면 하루에 7mg의 철분이 필요해요. 만사가 기준이고요. 근데 이른동이 아이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른동이 아이들은 지금 체중이 작지만 더 많이 커야 되고요. 일찍 태어났잖아. 그러면은 엄마로부터 철분을 받아서 몸에 저장해 놓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른둥이는 몸무게 1kg당 2에서 4mg의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최대량이 15mg이에요. 모유 수유만 할 때 얘기예요. 근데 분유 먹는 애들은 철분제 안 먹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죠. 왜냐면 분유에도 철분이 들어있거든요. 국산 분유의 영양 성분표를 다시 보시면 100ml를 타면 거기에 0.6mg의 철분이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100일 정도 되면은 철분제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분유 먹는 아이들 100일쯤 되면 얼마 먹어요? 한 7, 800 먹는 많이 먹는 애 천도 먹어. 맞아요. 800ml 이상 먹는다고 치면 분유 800ml에 철분이 한 4.8mg 들어가요. 그러면은 대충 한 5mg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애가 5kg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필요한 철분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보충이 되겠죠. 그리고 분유를 계속 먹고 있잖아요. 평상시 철분 보충이 좀 더 많아요, 모유보다. 그렇다 보니까 분유 수유만 하는 아이들은 완전 모유 수유하는 아이들보다 철분 보충의 필요성이 좀 적고, 특히 이제 6개월이 넘어가면서 2단계 분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철분 함량이 더 올라가요. 보통 그렇구나. 100ml당 거의 1mg씩 올라가기 때문에 철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보통 철분 보충은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한테 권고하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혼합 수유를 하는 아이들도 철분제는 보충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유 수유만 한다고 하더라도 타고난 게 철분 흡수율이 낮은 애들이 있어요. 혈결피 빈혈이 오는 애들이 있어. 맞아. 한 100을 먹으면 보통 한 10에서 20은 흡수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지. 아니면은 먹는 양은 그대로인데 급성장기를 겪었어. 체중이 확 늘어나면 몸에 필요량이 더 많아지는데 먹는 걸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엄마가 임신 중에 철결핍 빈혈이 있었는데 철분제를 막 못 먹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아이인 경우에는 아이들 몸에 철분이 모자란 경우도 있고, 혼합 수유를 하거나 아니면 수유량 자체가 적어서 성장이 더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철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철분제 보충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신생아들을 빈혈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철분이 부족한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피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잖아. 그렇죠. 보통 다른 검사하다 발견되거나 이제 검진하다가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의학적으로 뽑는 철결핍의 의심 증상은 일단 창백해지는 거. 근데 이제 아기들은 창백해지면 하얘서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원래 많이 뽀얗지 하니까 애들이 뭐. 또 그런 게 또 있으니까 좀 발견하기 어렵고, 또 활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게 있는데 웬만큼 빈혈이 오지 않고서는 활력이 떨어지기까지 쉽지가 않고, 또 안정시에 숨을 많이 몰아쉰다 이런 증상이 철결핍 때 생길 수 있지만 빈혈이 심할 때 생기는 증상이어서 잘 모르고, 철결핍 빈혈이 생기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가 거기서 나왔구나. 숙면 영양제. 거기에 철분 들어간 게 있어요. 아이들한테 불안정한 수면 장애가 있는데, 그게 보통 만 6세 이상 아이들한테서 있는 거지 신생아들한테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신생아들은 원래 앉아. 그러니까 막 깊게 못 자고 네. 통잠 못 자는 애들 많고, 그런 것보다는 또 뭘 의심하냐면 또 이식증이라는 걸 또 의심합니다. 쇠 같은 거 먹고 뭐 쇠, 돌멩이 먹고. 그래서 옛날 TV 프로그램에 왜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기인들 나오는 TV 프로그램 보면 철 씹어 먹는 아저씨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식증이었어요. 철결핍이 있을 때 이식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기들 구강기 때 원래 이상한 거 입에 다 그래, 원래 잘 넣죠.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철결핍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기가 너무 어려워. 맞아. 그리고 어른들은 빈혈이 있으면 어지럽다 하지만 애기들은 그거 못하잖아. 진짜 어지러운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검진을 하다가 의사 선생님이 보고 얘 약간 빈혈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피검사 해보고 나오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기들은 그 철분제 먹는다고 소화불량이 잘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철분제 복용할 때는 만약에 좀 더 큰 아이들이라면 비타민 C랑 복용하는 게 그치. 철분 흡수를 확 높일 수 있거든요. 철분제와 비타민 C를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또 있어요?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유산균. 맞아요. 이걸 신생아 시기부터 먹여도 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음. 근데 사실 안 될 건 없어요. 그래, 맞아. 왜냐면 모유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분유에도 다 들어가 있고요. 분유가 요즘에 마케팅 하는 게 다 유산균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 제품들 유산균 다 섞어놨어. 어차피 태어나자마자 먹는 거라서 먹어도 되긴 하지만,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모유 먹는 아이들은 모유에 너무 좋은 유산균이 다 들어가 있어. 분유 먹는 애들 분유에 들어가 있어.
비타민 D 먹으면 비타민 D 들어가 있어. 이거를 또 굳이 더 챙겨줘야 되냐? 저는 여기엔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따로 더 챙겨 먹지 않아도 충분하다. 엄마들이 유산균을 왜 챙겨주고 싶어 하는지 알아.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높잖아요. 음, 뭔가 자연분만을 하면은 우리가 유산균 샤워라는 걸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 해준 거야. 그 죄책감이. 약간 그런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똥이 변비가 생긴 건 아닐까. 하나라도 뭐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균 샤워의 진실. 음. 정말 유산균 샤워는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